안녕하세요. 메이크 유어 라이프스타일 랩 제이입니다. 오늘은 헬스 보충제 영상으로 바로 HMB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근성장 관련 효능과 안전성 근거가 강하다고 2018년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지 보충제 성분 분석 연구에 소개됐었던 HMB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HMB 효과, 종류, 최적의 섭취 방법까지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MB 어떤 성분일까요? 베타 하이드록시 베타 부티레이트는 인슐린 활성, 골격근 성장, 단백질 대사에 작용하는 아미노산 중 하나인 류신의 대사 산물입니다. 10년 이상 운동선수들의 운동 능력, 근성장, 체지방 감소, 근질량 변화 관련 보충제로 사용되어 왔고, 특히 바디빌더, 근력운동 종목 선수들의 근비대를 촉진하는 데 사용되어 온 보충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 주제로는 보통 운동선수의 근육의 힘 강화, 유산소 운동 능력 향상, 운동 피로도 감소, 근육 손상 감소, 재생 능력 관련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HMB도 크레아틴과 마찬가지로 노인의 근육 감소증을 줄이고 근육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성분으로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HMB는 운동을 하면서 보충할 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성장과 퍼포먼스 향상 관련 많은 성분들과 보충제들이 있는데요. 2018년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지에서 보충제 성분별 근성장과 운동 성능 향상, 효능과 안정성 여부를 상중하로 평가 분석한 내용 정리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HMB는 왜 운동, 근육에 도움이 된다고 할까요? 근육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고 단백질 분해를 방지하는 작용을 하는데 혈장 성장 호르몬 및 IGF-1,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죠. 농도를 증가시켜 운동 전에 섭취 시 성장 호르몬 반응을 증가시키며 근육 줄기세포 증식에 적용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진행된 연구 관련 자주 언급되는 HMB 효과 4가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단백질 합성 증가입니다. 3g의 HMB가 근육 단백질 합성을 2배 증가시키고 근육 단백질 분해를 절반으로 낮춘다고 보고되었는데요. 근육 단백질 합성에 작용하는 아미노산은 류신으로 3g 류신 섭취는 HMB와 같은 정도로 단백질 합성 속도를 증가시켰다고 보고되었네요. 2013년 해외 생리학회지에 보고된 류신과 HMB 단백동화 관련 연구에 의하면 HMB와 류신 모두 단백동화를 증가시켰고 이는 류신이 더 크게 나타났지만 HMB는 근육 단백질 분해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류신 대 HMB. 류신보다 HMB가 단백질 대사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혈액에서 반감기를 보였을 때 HMB가 느리기 때문에 장기적 섭취로 보았을 때는 HMB가 근육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기 연구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시면 류신은 섭취 후 빠르게 흡수되고 약 4시간 후 빠르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반면에 HMB는 똑같이 빠르게 흡수되지만 섭취 후 12시간 지난 후에도 상승된 상태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류신보다 HMB 대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빠르고 느림을 보니 웨이와 카제인 단백질들과 같이 웨이는 혈장 아미노산이 빠르게 상승하고 카제인은 천천히 꾸준히 상승해 잠들기 전 단백질로 불리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데요. 그리고 혹시 아직 카제인 단백질 영상을 못 보셨다면 저희 이전 영상 꼭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반대로 2019년 스포츠 운동의학과학 저널지에서 류신과 HMB를 웨이트 훈련이 된 남성 참여자들에게 적용하고 비교한 결과 HMB가 류신보다 근육 질량이나 강도 증가에 더 효과적이지는 않았다고 또 보고했습니다. HMB 특징으로 과학자들이 꼽는 것이 바로 항이화작용입니다. 영어로는 anti-catabolic. 우리가 웨이트 또는 바디빌딩에서 아나볼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바로 동화작용이고 카타볼릭의 반대인데 단백질 분해를 방지한다고 설명했었는데요.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작용으로 지방도 감소하지만 근손실에도 영향을 줍니다. 연령이 증가하면 이화작용과 반대되는 동화작용은 감소하고 이화작용은 증가하고 부상이나 질병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이화작용이 증가하기도 하죠. HMB가 장기간 섭취했을 때 느린 반감기와 항이화작용으로 단백질 분해를 낮출 수 있어 류신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2019년 연구는 류신보다 더 효과적이지는 않았다고 보고했지만 장기간 섭취로 더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용량 3g으로 다시 연구가 진행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체지방 감소인데요. 지방산의 베타산화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고 유산소 운동 시 더 높은 산소 소비량,
탄수화물과 지방 대사에 효율적으로 작용해서 지방 분해 및 감소를 촉진한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습니다. 2015년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지에 운동 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HMB 1g씩 하루 3회로 나눠 보충한 집단이 대조군과 비교해서 더 많은 체지방 감소를 보였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근육 회복 촉진으로 HMB 관련 자주 언급되는 역할은 앞서 잠시 언급했던 항의화 작용 그리고 동화 작용 촉진인데요. HMB는 항의화 작용을 하는데 동물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우리가 운동할 때 동원되는 바로 에너지죠. ATP를 증가시켰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전 저희 세트 사이 휴식 정상 시간을 보시면 세트 간 휴식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이 에너지 보충,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사용되는 에너지 ATP가 보충되는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었는데요. 크레아틴 또한 ATP 보충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다음 네 번째 효과로 HMB를 크레아틴과 함께 섭취하는 연구들을 꽤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크레아틴과 HMB를 함께 복용하면 효과가 증가할까입니다. 크레아틴 중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는 HMB와 마찬가지로 근육 성장 효능과 안정성 근거가 강하다라고 분류된 성분인데요. 크레아틴은 근육의 삼투압을 증가시켜 근육량 증가, 근육의 수분 함량을 증가시키고 우리가 운동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 ATP의 중요한 연료인 글리코겐 합성을 촉진시켜 ADP를 ATP로 빠르게 전환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거의 20년 전에 2001년에 해외 영양학회지에 대조군, 크레아틴 단독, HMB 단독, 그리고 크레아틴 플러스 HMB 보충 이렇게 4그룹으로 나눠 웨이트 트레이닝 시 근질량과 근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는데요. 크레아틴 단독은 0.92kg, HMB 단독은 0.39kg, 그리고 크레아틴 플러스 HMB 그룹은 1.54kg의 린 바디 매스, 근육량 증가를 보였고 크레아틴 플러스 HMB가 크레아틴 단독이나 HMB 단독보다 더 높은 근력 증가를 유발했습니다. 하지만 2006년 Strength and Conditioning 저널지에 소개된 연구에서는 전문 럭비 선수에게서는 큰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고요. 2020년 영양학회지에서는 HMB 플러스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 보충이 근질량에는 영향을 보이지 않았지만 산소를 사용하는 유산소 능력은 더 높게 관찰되었다고 보고했고요. 크레아틴 플러스 HMB 보충의 경우 상반되는 결과들이 있는데요.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던 선수들에게는 근질량에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연구진들의 부연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더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020년에 동물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육 감소증 관리 관련 연구에서는 저주파 진동 마사지와 HMB 복용을 함께 적용할 경우 지방 증가를 억제하고 근육 강도 향상으로 근육 감소증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비록 우리 눈으로 바로 볼 수는 없으나 이러한 연구들도 있다고 하니 저도 HMB를 꾸준히 복용 중인데 진동 마사지도 함께 꼭 해줘야겠네요. 자, 그럼 HMB 종류와 흡수율을 한번 살펴볼게요. HMB는 두 가지 종류로 HMB-CA, 칼슘 솔트 폼과 HMB-FA, HMB free acid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진행되고 사용되는 종류는 바로 HMB-CA인데요. HMB는 용량 의존적으로 혈류에 나타난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설명입니다. 1g의 HMB-CA 복용할 경우 2시간 후 혈류에서 최고 농도를 보이는 형식, 그리고 HMB-FA는 HMB-CA보다 4배 빠르게 흡수되고 혈청에서 순수 HMB 농도가 2배 더 높다, 생체율이 더 높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HMB 복용 방법으로는요. HMB는 최소 2주 이상 복용했을 때 첫 사용 2주간 단백질 분해를 억제하고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방법은 아침, 점심, 저녁에 식사와 함께 3번으로 나누어 1g씩 3번 섭취, 운동 후 회복 위해서는 HMB-CA 형태는 운동 60분 전에 3g, HMB-FA는 운동 30분 전에 3g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연구진들은 설명했습니다. 자, HMB 주의사항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1년까지 하루 3g 복용 관련 연구에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안전한 성분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저는 운동 관련 보충제는 전해질이나 비타민류를 제외하고는 가끔 한 달 정도 쉬거나 브랜드를 바꿔서 섭취하기도 합니다. 훈련 방법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오래 운동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우리 몸이 적응을 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훈련 방법에 내성이 생겨서 근육 성장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보고들이 있죠. 저는 보충제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BCAA도 그렇고 레드비트도 그렇고 크레아틴도 그렇고 많은 보충제 연구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섭취해야 더 효과적이라는 말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보충제 하루 먹고 다음날 운동이 달라졌어요. 이건 플라시보나 신경계에 작용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을 경우 그럴 수 있겠죠. 나에게 맞는지 도움이 되는지는 건강한 성인 기준 그래도 몇 주 정도 꾸준히 섭취해봐야 알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근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H&B 성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웨이트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께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득근하시고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